안녕하세요. 흥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40강, 바로 고려의 문화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47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는 130쪽에서 133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고려의 정치를 쭉 공부했고요. 이제 문화를 공부할 건데, 이게 여러분들 되게 역사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어느 부분이 특히 어렵냐라 물으면 문화사를 특히 더 어려워요. 그럼 문화가 왜 어렵니라 물어보면은, 선생님 그래도 정치는 이렇게 막 흐름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문화는 그런 맥락 하나 없이 그냥 생으로 암기하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역사가 암기가 아니고 이해하는 과목이듯 그 역사 속에 있는 문화사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문화사나 정치사나 같은 맥락이야. 생각해봐, 얘들아. 문화 누가 만들었죠? 네,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치사고,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든 게 문화사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사라고 하는 게 그 시대랑 떨어뜨려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제가 적는 거 안 그려도 돼.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A가 살아가는 시대는 전쟁이 끊이질 않아. 허구한 날 전쟁이고 허구한 날 정말 외적의 이민족의 침입으로 살기 힘든 곳에 살기 힘든 시대에 A가 살고 있어요. 이러한 A가 문학작품을 남겼어. 이 A가 남긴 문학작품과 B가 있어. 근데 이 B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평화로워. 전쟁 하나 없고 이민족의 침입도 없는 태평성대야. 이런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B가 책을 한 편 썼다 생각해 봅시다. A가 쓴 책과 B가 쓴 책의 내용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세상은 참 힘들다. 정말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고 절망적인 게 세상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다. 라는 글은 누가 썼을까? 그치, A가 썼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A가 살아가는 상황이 A로부터 그런 글을 쓰게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에 반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워. 뷰티풀 월, 너무나 좋아. 행복해하는 글이 적혀있어. 그거는 B가 썼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문화사라고 하는 게 그 문화도 결국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시대가, 그 문화가 만들어진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를 이해하면, 그 배경을 이해하면 그 속에서 인간이 만든 문화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공부할 고려의 문화는 어떤 부분이냐? 사실 굉장히 내용이 많지만 이제 여러분이랑 저랑 살펴볼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려 문화 중에서도요, 첫 번째 고려의 역사책, 고려의 역사서를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고려의 불교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와 불교, 이 두 가지를 공부할 건데, 역사서를 공부하건 불교를 공부하건 뭘 생각해야 되냐? 그 문화가 만들어진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내용을 암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에서 바라보라?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문화를 바라보라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프린트 47번 프린트 보면은 위에 이제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해진 고려의 시대 구분표가 나와 있죠. 고려는 뭘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한다? 각 시대별, 각 시기별로 역사 주도 세력, 지배층이 누구였느냐, 그 지배층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시기별 지배층 표를 이렇게 쫙 그려놨습니다. 자, 이걸 왜 그려놨느냐? 여러분, 역사책은요, 어느 시기에, 봐봐, 역사책을 여러분이 암기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볼 거냐? 이 각각의 시기별, 봐봐. 지금 이 고려 500년의 역사가 쫙 펼쳐져 있죠. 그죠? 우리는 이제부터 이 고려의 이 각 시기별로 쓰여진 주요한 역사서들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근데 이걸 그냥 암기하려 하지 마. 그 역사책도 누가 만든 거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사책을 공부할 때는 이걸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야 될 거. 누가, 언제, 왜 썼는가. 다시 뭐라고요? 누가, 언제, 왜 썼는가. 이걸 가지고 보시면은 이 부분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크게 공부할 역사책은 총 4개의 역사책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역사서들이 존재했을 건데 이게 많이 막 유실되고 소실되기도 하다 보니까 우리는 4개의 역사책만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현존하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현재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 바로 이 삼국사기입니다.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역사책은 누가 언제 왜 이게 가장 중요하다겠죠. 삼국사기는 일단 누가 썼느냐 거기 옆에다 적어봅시다.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부식. 기억 날랑말랑하죠? 이 사람 언제 나왔죠? 그쵸.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문벌 귀족식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던 개경파 문벌 귀족의 리더였죠. 그죠? 그 김부식이 쓴 책이야. 언제? 지금 배웠죠? 이 어느 시기야? 고려 중기. 누가 지배층으로 있던 시기? 문벌 귀족이 지배층으로 있던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자, 그래서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언제 쓰여진 책이다? 거기 표현이 나와 있죠. 문벌 귀족들이 고려를 지배하던 고려 중기에 쓰여졌던 책이다. 자, 문벌 귀족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음서, 공음전, 중첩폰 등을 통해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딱 독점하고 있던 애들이었잖아. 양손에 이 정치와 경제적 특권을 독점하다 보니까 얘들은 그 권력을 놓기 싫어해. 변화를 싫어하죠. 이대로 영원히 보수적이고 사대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싫어하다 보니까 외적의 침입에도 웬만하면 싸우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외적에게 사대적인 태도를 취하죠. 대표적인 게 누구에 대한 사대? 그치?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에게 사대했잖아. 그리고 이렇게 사대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누구의 후예라고 생각해야 편합니까? 고구려의 후예는 피곤해요. 맨날 싸워야 되거든. 근데 누구의 후예는? 신라의 후예는 고개를 숙여도 당당하단 말이야. 실제로 신라가 당나라랑 연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수적이고 사대적인 성향을 지닌다 보니까 스스로를 신라의 후예라고 생각했던 신라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던 게 문벌귀족이었죠. 이러한 지배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얘들아,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게, 그럼 정확히 그 문벌귀족 지배기는 굉장히 길었잖아요, 얘들아. 그 문벌귀족 지배기 중에서도 언제 쓰여진 거냐? 김부식이 쓴 그 책이죠. 그럼 김부식이 언제 썼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기억나죠? 이게 어떤 거였죠,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 문벌 귀족들이 이 정치와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까 그 문벌 귀족 내부에서도 분열이 생기고 모순점이 폭발했죠. 그 첫 번째 모순점 폭발이 바로 이자겸의 난이었죠. 경원희 씨 이자겸이 왕보다 더 큰 권력을 쥐고 있다 보니까 이제 왕과 갈등이 벌어져서 이제 이자겸의 난이 발생을 했죠. 그 이자겸은 죽었지만 그 이자겸이 죽고 나서도 문벌 귀족들은 권력을 손에 놓지 않아. 그리고 이제 권력을 누가 손에 쥐고 있어? 그 문벌 귀족 안에서도 서로 골고루 나눠 가지지 않아요. 누구만? 수도인 개경에 있는 개경파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똘똘똘 가지고 있죠. 그죠? 여기에 정한 게 누구죠? 네, 지방 서경 출신 서경파 문벌 귀족들이 저항을 했죠. 왜 니네만 권력을 가지냐? 이래가지고 그 서경파 그 세력의 대표인 묘청이 수도를 개경에서 어디로 옮기자? 옛 고구려의 기상이 살아 숨쉬는 서경으로 옮기자. 여기로 옮긴 다음에 금나라와의 4대 관계를 철폐하고 우리 스스로 황제를 칭하고 금나라를 정벌하자라고 하면서 이 문벌 귀족과 완전 대비되는 주장을 내세웠죠. 그리고 이 말을 왕이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니까 반란까지 일으켰던 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잖아.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한 게 누구예요? 그죠? 지금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누구의 권력을 위협하는 거야? 수도를 개경에서 서경으로 옮기자며 개경파, 지금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이 개경파 문벌 귀족의 권력을 위협하는 행동이었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한 게 누구냐? 이 묘청에게 위협을 당한 개경파 문벌 귀족들이 앞장서서 이 운동을 진압합니다. 그 개경파 문벌 귀족의 대표가 김부식이었죠. 이 김부식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때려잡은 다음에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이 반란을 진압하고서 쓴 책이 바로 이 삼국사기예요. 아니, 반란을 진압한 거랑 역사책을 쓰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면, 여러분, 이 김부식을 포함한 이 개경파 문벌 귀족들이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이자겸의 난에 이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까지. 야, 이거 우리 문벌 귀족들 내부에서 너무 이 특정 이 세력만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터지는구나. 이대로 우리끼리 권력을 독점하면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 권력을 나눠 가져야겠다. 그런 반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대로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가 권력을 독점한 게 뭐가 잘못됐어? 우리는 잘못되지 않았어. 우리는 올바라. 우리는
우리가 정이야. 우린 잘못된 거 없어. 잘못된 건 얘네들이야. 우리는 정당하다. 하고 그 개경파 문벌귀족들이 더 완고해진 거야. 우리가 권력을 독점하는 거 놓기 싫다. 우리가 권력을 독점하는 건 정당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잘못은 상대방에게 있다. 라고 그들의 그 지배, 그 개경파 문벌귀족들의 권력 독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쓴 책이 이 삼국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르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쓰인 거야. 그러니까 반성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 개경파 문벌귀족의 권력 독점을 합리화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때 이후에 쓰여졌다는 거 꼭 기억해두세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 삼국사기는 누가? 김부식, 개경파 문벌귀족의 대표인 김부식이 언제 썼다? 문벌귀족 지배기 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하고 썼다. 여기서 반성을 안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무신정변으로 정권이 완전히 날아가게 되죠. 그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삼국사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봅시다. 자, 그렇게 둬요. 여러분, 개경파랑 서경파를 비교한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묘청으로 대표되는 서경파는 어떤 주장을 했죠? 풍수지리. 이 땅의 그 성스러운 기운이 개경은 다 끝났다. 새로운 기운은 어디서 흐른다? 서경에서 흐른다. 그리고 이 묘청은 또 승려였잖아. 불교, 불교를 주장하고 그 새로운 기운이 서경에서 흐르고 이런 풍수지리랑 불교 같은 약간 그 신화나 전설적인 요소를 얘기했잖아. 서경으로 수도 넘기면 금나라가 항복을 해오고 이 고려가 부흥할 것이다 라고 약간 좀 미신적인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사실 이게 그에 반해서 이 개경파 문벌귀족 김부식은 철저한 유학자야. 여러분 유학의 특징은요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데 있어요. 내가 말했죠. 유학의 대표인 그 공자 들어본 적 있죠? 유학의 창시자거든. 공자의 제자가 공자한테 스승님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을 때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어리석은 놈아 당장 내일의 일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어찌하여 죽고 난 이후의 일을 고민하느냐 지금 현실에 충실하라 라고 했던 게 유교예요. 유교는 이런 신화, 전설, 미신, 불교, 풍수지 이런 걸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김부식은 역사책을 쓸 때 여러분들 철저하게 이 묘청의 그 서경파 불교랑 풍수지리랑 반대되는 그들만의 합리주의적인 유교사관을 통해서 역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유교적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썼다는 거야. 아 맞다. 이 삼국사기가 어떤 책이냐면 삼국 말 그대로 세 개의 나라. 어느 나라? 고구려, 백제신라. 이 고려 전에 있었던 그 고구려, 백제신라 있죠. 그 삼국의 역사를 정리한 겁니다. 어떤 입장에서? 합리주의적인 유교적 관점에서. 자, 합리주의적인 유교적 관점. 묘청 같은 서경파가 좋아하던 불교, 풍수지리, 신화 전설은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애초에 애들은 미신을 믿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은 이 역사책을 쓸 때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수많은 전설, 신화, 민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역사책에 기록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얘들은 오직 그 유교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들만, 합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사실만 썼어요. 좋게 말하면 팩트만 쓴 거고 나쁘게 말하면 우리의 전통 문화 같은 그런 신화 전설은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신화나 여러분들 설화, 전설 이렇게 유교적인 합리적인 이성적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신화, 전설, 설화 같은 거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야. 아예 기록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정도 수준으로만 기록을 하고 굉장히 분량이 적어. 이해되는 게 아니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단군시대 기억나죠? 환웅의 자손 이러면서 이제 막 그 곰과 호랑이 해가지고 막 그 마늘 쑥 먹고 인간 되고 그게 단군신화 있잖아요. 고조선의 건국을 보여준 단군신화. 그 단군신화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군신화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다 적을까? 우리의 전통적인 설화 중에 하나인 단군신화 기록되어 있잖아. 근데 얘들아, 단군신화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 허무맹랑한 옛날 동화 같은 이야기였나요? 아니죠.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역사적인 진실이 있었죠. 그죠?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겠다고 찾아왔다. 그리고 곰이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환웅이랑 결혼했다. 이게 뭔 얘기야? 그래, 그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청동기를 가지고 온 새로운 그 환웅 부족이랑 결합을 원했는데 그 중에서 누가? 곰부족이랑 환웅 부족이 결합을 했다. 그 두 부족의 대표가 결혼을 했다. 그리고 나온 게 누구? 단군 왕검. 이런 식으로 고조선의 건국을 보여준 역사적인 그 내용이 숨어져 있는 거잖아. 그죠? 단순한 허무맹랑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잖아. 근데 김부식의 이 얘들은 유교적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된다, 말도 안 된다는 이유로 이런 신화 전설 그런 것들을 다
거의 다 빼버립니다. 단군신화도 여기엔 기록되어 있잖아. 그리고 그 삼국사기는 어느 역사를 기록한 거라겠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역사를 기록했다겠죠? 근데 얘들은 지금 그들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든 책이잖아. 얘들은 문벌귀족이죠. 스스로를 누구의 후예라 생각해? 신라의 후예라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삼국사기 중에서도 어떤 나라를 중심으로 서술할까? 그들의 뿌리가 된다 생각하는 신라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요, 분량은 신라가 제일 많아. 그리고 신라가 가장 정통의 나라다라고 서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신라를 중심으로 역사를 썼고요. 신라를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신라 계승 의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 가장 오래된 역사서. 그래서 최고의 역사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최고는 베스트라는 게 아니라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국시대부터 고려가 건국되는 후삼국까지 그 부분의 역사를 다뤘어요. 근데 쌤, 이 고려 지금 꽤 역사를 많이 배웠는데 이게 처음이라고요, 여러분? 쌤? 아니, 예전에 우리 그 진흥왕이 만들었던 거칠부의 국사나 근초고왕 때 고웅이 만든 서기나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때 말했지만 그런 책이 존재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지금 전해져 내려오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가장 오래된 책이라는 건 지금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전에도 역사책은 많았겠죠. 다 불타고 훼손되고 사라지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책 중에 가장 오래된 건 이 삼국사기라는 거예요. 이 책은 여기 가끔 나오는데 알아두세요, 용어로. 자, 책을 만든 형식이 뭐냐? 기전체예요. 기전체가 뭐냐면 책을 편집할 때 인물들 중심으로 항목을 나누어서 책을 편집했어요. 인물별로 항목별로 나누었다. 그러니까 역사책을 쓸 때 시대 순서대로 쫙 뭐 고려의 역사다 이러면 이제 고려 초기부터 말기까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쫙 가는 게 아니야. 이 책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본기, 세가, 열전 이렇게 나오는데, 본기는 왕들의 역사, 세가는 제후의 역사, 열전은 그냥 일반 인물들, 그러니까 왕은 안 되지만 귀족들, 뭐 일반 인물들 있죠. 장군이라든가 귀족 같은 그 인물들의 역사, 신하들의 역사 이렇게 썼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본기에는 이제 왕들, 태조부터 이 고려 마지막 왕인 공양왕 때까지의 왕들의 역사가 쭉 나와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열전에 가면은 신하들, 강감찬의 이야기, 뭐 서희의 이야기, 윤관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시대순으로 책을 쓴 게 아니라 인물별로 쫙쫙쫙 책을 썼다는 겁니다. 인물로 항목을 나누어서 좀 특이하게 썼어요. 이 아시아, 이 동양의 전통적인 역사 편찬 기법이야. 아무튼 이렇게 문벌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누가 언제 왜 썼냐 기억하라고 했죠. 삼국사기는 문벌귀족, 개경파 문벌귀족의 대표인 김부식이 언제 묘청의 서경천도 문벌귀족 지배기 때문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하고 그들 문벌귀족의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 그러니까 특징, 개경파 문벌귀족들은 뭘 사상으로 중심 사상이었죠? 유교. 그들만의 합리주의적인 유교 사상을 통해 유교를 중심으로 역사를 썼고요. 당연히 이 서경파가 주장하던 불교, 풍수지리를 배척했다. 그러니까 역사를 쓸 때도 신화, 전설, 설화 같은 이런 그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은 다 빼버렸다. 자세히 기록 안 했다. 그래서 뭐도 사라졌다. 단군신화도 여기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삼국의 역사 중에서 어디를 중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되는 신라를 중심으로 역사를 썼고 가장 오래된 책이고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기전체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대를 넘어와서 이 문벌귀족은 결국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누구에게 무너져요? 무신정변으로 무너지게 되죠. 문벌귀족들의 지배기가. 그리고 누구의 지배기? 무신의 지배기로 넘어옵니다. 자, 여기 무신 집권기 때 쓰여진 역사책을 볼 겁니다. 두 번째 역사책이에요. 바로 무엇? 동명왕 편입니다. 동명왕의 이야기요. 동명왕이 누구냐? 우리 그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이 누구였죠? 네, 활 잘 쏘던 주몽, 부여의 왕자님 출신이었다가 부여에서 도망쳐 나온 주몽이었죠. 그 주몽을 동명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동명왕 편은 누구의 이야기야?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에요. 역사책을 볼 땐 누가 언제 왜? 이 책을 누가 썼냐?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이 책을 썼냐? 지금 무슨 시대죠? 네, 무신집권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신집권기도 길잖아. 그 무신집권기 중에서도 언제냐? 몽골이 쳐들어와서 그 몽골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던, 고려와 몽골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던 대몽항쟁기 때 쓴 책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고려는 누구랑 전쟁 중이죠? 네, 몽골, 원나라와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자, 여러분, 중국과 몽골 제국과의 몽골과의 이런 치열한 전쟁 중이야. 이런 몽골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고구려 계승의식이 좋을까요? 신라 계승의식이 좋을까요? 그냥 싸우기 전이라면은 뭐 신라 계승의식을 가지고 좀 전쟁을 피해볼 수 있지만 이미 전쟁은 벌어지고 한창 몽골이랑 싸우고 있어. 이럴 때는 당연히 뭐가 더 도움이 돼? 그래, 고구려 계승의식. 야,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우리가 누구의 후에 우리는 그 중국 벌판을, 중원 만주벌판을 휘젓던 광개토 대왕, 장수왕, 그 고구려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우리 고구려의 후손들을 이민족 오랑캐들에게 굴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그 자긍심을 키워주어야 이 몽골과 싸울 때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몽골과의 전쟁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키워주고 사람들을 똘똘 뭉치게 하기 위해서는 고구려 계승의식이 다시 필요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이야기를 딱 쓰면서 우리는 이 위대한 주몽의 고구려의 후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몽골 오랑캐들에게 굴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의 그런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전쟁 중에 만들어진 책이니까 그래. 자, 그래서 이 책의 특징. 자, 이 책은 누구를 주인공으로? 고구려를 만든 동명왕, 주몽. 그 주몽을 주인공으로 쓴 책이야. 그 주몽을 고구려의 건국 영웅으로 묘사합니다. 이제 주몽을 고구려의 건국 영웅으로 묘사해요. 여러분 그 주몽이 부여를 탈출해가지고 이 고구려를 만들 때 그 뒤에서 이제 그 부여의 주몽을 질투한 왕자들이 야 주몽 도망간다, 주몽 잡아라 이렇게 막 날아올 때 이 주몽이 앞은 강이고 뒤에서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막 병사들이 따라올 때, 부여의 그 왕자들이 따라올 때 주몽이 하늘에게 나를 이대로 죽게 하지 마라 라고 딱 기도를 올렸더니 바다에서 물고기랑 거북이들이 막 푸적푸적 쪄가지고 우리를 밟고 가세요 이래가지고 주몽이 그 물고기를 밟고서 도망쳤다. 그리고 이제 그 부여의 왕자들이 쫓아오니까 물고기들이 바다로, 그 강으로 흩었다 라고. 그러니까 주몽은 이게 하늘의 신의 보호를 받는 뭐 그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설화 있죠. 그런 이야기. 그게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런 고구려의 후예다. 우리 고려는 그런 위대한 하늘의 자손인 주몽 대왕이 만든 고구려의 후예다라고 하는 이 고구려 계승의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봐봐. 그전까지만 해도 신라 계승의식에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그래, 몽골과의 전쟁 중이니까 사람들의 그 자긍심을 끌어오르게 하기 위해서 이규보가 이런 걸 쓴 거야. 정리하면은 이규보가 언제 무신집권기 누구랑 싸울 때 몽골과의 전쟁이 벌어지던 대몽항쟁기 때 썼다. 왜? 사람들의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뭘 내세워요? 주몽을 내세우고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라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좀 뻔뻔한 게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신화 전설, 막 그 주몽이 도망갈 때 막 물고기들이 막 날 밟고 가세요 이래가지고 주몽이 도망갔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신화가 아니다. 이것은 진짜 역사다. 이것은 팩트요 라고 말을 해놨어요. 거기다 책에다가. 정말 팩트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튼 여담인데 이것은 옛날 허무맹 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진실이다 라고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 봐봐, 이 시대가 그 시대에 어떤 시대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책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무신집권기 살펴봤고요. 이제 원간섭기 때 만들어진 역사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고려는 그 몽골과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원나라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려라고 하는 국가와 독립은 유지했지만 원나라의 사위가 되어서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내정 간섭을 받는 원간섭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원간섭기 때 쓰여진 책 바로 삼국유사예요. 뭐라고요? 삼국유사. 시험에 나오는 비중으로 따지면 삼국사기랑 이 삼국유사가 같이 묶여서 되게 잘 나옵니다.
삼국 유사는 누가 썼느냐? 일연이라고 하는 분이 썼어요. 일연. 승려예요, 승려. 자, 일연이 언제? 그래, 원간섭기 때 썼다는 거야. 근데 원간섭기가 어떤 시대예요? 비록 고려가 독립은 유지했지만 원나라에게 갑질을 당하잖아. 그 원나라의 사위가 되면서부터 우리 왕실에서 쓰는 용어도 등급이 내려가고 고려의 그런 전통적인 관제랑 문화도 한 단계 내려가고 그 몽골의 풍습이 유행하고 원나라에게 빌붙는 권문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이러면서 이 고려의 자주성이 심각하게 손대잖아요. 원나라에게 막 간섭을 당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 우리의 이런 고려의 전통적인 문화와 풍습, 우리 고려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 이 고려 사람들이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되게 이 정신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우리 고려의 전통 문화를 지키고 이 원나라로부터 우리 고려의 자주성을 지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책이야. 그러니까 우리 문화적인 자긍심을 키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훼손된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자. 근데 여러분 봐봐. 이 원나라에 훼손된 우리 고려의 자주성을 키우자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봐봐. 이 동명왕편에서는 우리 고려가 누구의 후예라고 했죠? 고구려의 후예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좀 이게 완벽하지 않은 게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는 고구려의 후예만 사나요? 아니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가 된 게 통일신라잖아. 그 통일신라를 무너뜨리고 나온 게 고려죠. 그러니까 고려 땅에는 고구려의 후예도 있고 누구의 후예도 있어? 신라의 후예, 백제 후예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린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이러면은 고구려 후손들이야 와 좋아하겠지만 백제랑 신라 사람들은 뭐야? 난 백제 후손인데? 난 신라 후손인데? 이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고구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나라가 필요하다.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의 뿌리가 되는 나라가 필요하다. 그게 어디일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부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부여는 고구려나 백제는 포함할 수 있지만 어디가 포함이 안 돼? 신라가 포함이 안 돼. 부여보다 더 위에 있는 나라가 있었죠. 누구? 단군이 만든 고조선이 있잖아. 그게 우리 모두의 뿌리잖아요. 그때 이때부터는 고조선 계승의식, 고구려보다 한 단계 위에 모두를 삼국의 모두를 포괄하기 위해 고조선 계승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책에서 처음으로 뭘 기록하느냐? 단군 신화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군 신화 있죠? 그 단군 신화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한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풍백 운사를 데리고 내려왔다 있잖아. 그 단군 이야기를 수록했어요. 자, 한마디로 이제 무슨 의식이야? 고구려 계승 의식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린 저 반만년 고조선을 계승한 고조선의 후예입니다. 고조선 계승 의식. 우리 모두 단군의 후예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자긍심을 키워주는 거야. 우리는 정말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유서 깊은 민족이다. 우리 민족의 긍지를 가져라. 자긍심을 가져라. 우린 절대로 몽골의 꼬봉이 될 만한 원나라의 꼬봉이 될 만한 그런 허술한 민족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아니? 우리 단군의 후예야. 라고 사람들의 그 자긍심을 키워주는 거야. 고구려 계승의식보다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이련이라는 분의 직업은 승려예요. 승려. 당연히 승려다 보니까 뭘 믿는 사람이죠? 불교를 믿는 사람이죠. 당연히 역사책을 쓸 때도 어떤 관점으로 쓸까? 그치? 불교적 관점의 역사를 쓴단 말이야. 얘들 아까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어떤 관점에서? 유교적 관점에서 쓰다 보니까 유교적 관점에서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신화 전설을 배척했지만 애초에 불교는 여러분들 그런 신화나 전설을 배척하지 않아. 불교는 종교잖아. 사람이 열반에 이르고 부처가 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종교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불교적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다 보니까 신화나 전설을 절대로 배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신화나 전설을 적극적으로 기록을 해요. 불교적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한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와는 다르게 유교적 관점이 아닌 무슨 관점? 불교적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한다. 역사를 서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우리의 신화, 단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신화나 전설, 그러니까 삼국사기에서 김부식이
유교적 관점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허무맹랑한 소리다. 라는 이유로 역사책에서 빼버렸던 우리의 고유한 신화와 전설과 설화 이런 거를 불교적 관점에서 포용해가지고 책에다가 수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우리의 잊혀진 단군 신화 같은 게 처음으로 역사책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 있죠. 뭐 서동요라든가 그 2차돈 순교 기억나요, 여러분들?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법흥왕이 이제 2차돈에 목을 뱉더니 그 빨간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유처럼 허연 그 피가 퍽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막 연꽃이 휘날리고 막 해가지고 이 귀족들이 막 부처님은 진짠가 봐 이러고 막 불교 받아들였다는 그런 이야기들 있죠. 그런 거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김보식이 보기엔 말이 안 되거든. 야, 이 말대 사람의 목을 뱉더니 어떻게 허연 피가 나고 연꽃이 내려? 이 구라를 쳐도 하고 빼버린 거를 아니다. 그 우리 고유의 그 신화 아니냐? 이래가지고 다 전설 아니냐? 이래가지고 넣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에게 한국유사가 단군 신화만 기록한 책인가? 몇 개의 옛날 이야기 모음집인가 생각하는데 이게 정확한 삼국유사의 그 의미는요. 뜻을 보면 삼국유사 이게 뭐냐면 앞서 배웠던 삼국사기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다. 삼국의 사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 그러면 유사는 그 삼국사기에서 버려진 이야기들의 모음집이라는 거야. 김보식이 그 유교적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신화란 전설 다 빼버렸잖아. 그걸 안타까워한 거예요.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키워주는 그 이야기들을 왜 빼버렸지? 나는 삼국사기에서 버려진 배척된 그 배척된 사 이야기들을 여기에 불교적 관점으로 실겠다 해서 단군 신화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삼국에 전해져 내려오던 그런 우리 고유의 신화란 전설들을 묶어놓은 책이에요, 이게. 그런 것들입니다. 고조선 계승의식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책 봐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누가 승려 이련이 삼국유사는 누가 승려 이련이 언제 원간섭기로 원의 간섭을 받으며 고려의 자주성이 훼손될 때 썼다. 왜? 우리 고려인들의 문화적인 그런 전통과 자긍심을 깨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고조선 계승의식을 토대로 단군 신화를 수록했다. 그리고 그 단군 신화부터 삼국의 역사들 중에서 삼국사기에서 버려진 우리의 신화 전설 설화를 불교적 관점에서 수록해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역사인식을 통해 민족의 자긍심을 키워주는 책이었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원간섭기에 쓰여진 또 다른 역사책인 제왕운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제왕운기, 자, 역사책을 볼 때는 누가 언제 왜 이 책을 누가 썼느냐? 이승휴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승휴. 이 이승휴라는 사람이 언제? 시긴 똑같아. 우리 고려가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우리 고려의 자주성이 훼손되고 있던 시기에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삼국유사랑은 약간 좀 스타일이 다른 게 삼국유사는 이 정식 역사책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삼국유사는 아까 말했죠. 뜻이 뭐야? 그래, 삼국사기에서 버려진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교적 관점에서 김부식이 버린 이야기를 승려 이련이 불교적 관점에서 다시 막 모아가지고 만든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옛날 이야기 모음집 같은 성격이 강해요. 그에 반해 이 제왕운기는 정식 역사책처럼 쓰여졌어. 그러니까 시대 순서대로 쫙 역사를 기록한 책이야. 그럼 봐봐. 이런 역사책, 시대 순서대로 기록된 역사책이라면은 어디부터 그 책이 쓰여졌는가가 되게 중요하죠. 생각해봐. 만약에 이승휴라는 사람이 제왕운기라는 역사책을 쓰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신라부터 시작이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를 우리 역사의 출발점으로 본다는 거야. 그때 신라부터를 우리 역사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역사책은 범위가 되게 중요해. 이 사람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썼냐. 특히 출발점이 어디냐가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이승휴는 어디부터 역사책을 쓸 때 어디부터 스타트를 끊었느냐. 단군부터 우리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부터가 우리 역사다. 그래, 고조선부터 우리 역사다. 우리 역사의 출발점을 고조선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누구의 후예다? 자랑스러운 고조선의 후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한 자주국가다라고 하는 이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역사인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역사책 여러분 제목의 뜻이 되게 중요한 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삼국사기 뜻이 뭐였죠?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동명왕편 동명왕 주몽의 편 이야기 삼국유사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유 버려진 사 이야기를 모은 책. 제왕국의 뜻이 뭐냐면 황제와 왕의 이야기라는 거야. 그럼 황제는 누구고 왕은 누구냐? 황제는 중국을 말해요. 왕은 우리나라를 말해. 그러니까 황제의 나라 중국과 왕의 국가인 우리 역사를 동시에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국사만 기록한 게 아니라 중국사와 한국사를 동시에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목만 들으면 쌤, 아니 뭐 중국을 황제라고 그러고 우리 왕이라고 그래요. 이거 너무 좀 우리 낮게 본 거 아닌가요? 싶을 텐데 제목만 그렇게 한 거야. 왜? 원간섭기잖아. 대놓고 중국 애들한테 그렇게 좀 우리도 너네랑 똑같은 황제야라고 말하면 좀 눈치 보이니까 표지는 이렇게 적었지만 그 속을 보면은 이 책은 우리 한국사는 단군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엔 중국사도 같이 써야 한다 그랬잖아. 중국사는 어디부터 시작을 하느냐? 요순임금부터 시작을 해요. 중국의 전설적인 왕이거든요. 요임금과 순임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사의 시작은 요순임금부터다라고 하는데 이 요순임금이 단군과 동시대에 존재한 인물이다라고 적혀 있어. 그러니까 중국 역사의 스타트점이나 출발점이나 우리 역사의 출발점이 어땠다? 같은 시대, 동시대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우리랑 역사가 같다, 대등하다 라는 입장에서 쓴 거예요. 여러분들 표지랑은 다르게 이 사람은 중국과 우리 역사를 대등하다고 파악을 합니다. 역사를 대등하게 파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여러분 이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기 전에 일단 여기 나오는 시험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릴게요. 일단 각각의 역사책의 개별적인 특징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 누가 언제 왜 썼는가를 토대로 시기와 각각 역사책의 시기와 특징, 개별적인 특징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거랑 다르게 또 이제 시험 문제가 묶어서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 뭐랑 뭐를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오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 왼쪽 아래에 보시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교하는 표가 있죠. 전 여기 화면에다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 표를 보면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삼국사기, 삼국유사 저자, 삼국사기의 저자는 김부식, 삼국유사는 일현. 뭐 이 간단한 거고 시기 언제죠? 빈칸 나와 있죠. 삼국사기는 어느 시기? 그치, 문벌 귀족 지배기. 정확히 말하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한 다음에 쓰여졌죠. 삼국유사는 언제 쓰여졌죠? 네, 원간섭기에 쓰여졌죠. 역사의식, 삼국사기는 신라계승, 삼국유사는 고조선계승. 사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죠? 삼국사기는 어떤 관점으로 그 저자인 김부식이 개경파 문벌귀족이잖아. 어떤 관점으로? 유교적인 합리주의 관점으로 역사를 썼고, 삼국유사는 승려 이련이 어떤 관점으로? 불교 중심의 자주적 관점으로 역사를 썼죠. 특징, 현존하는 최고의 역사서다, 기전체다, 신화 전설을 수록하지 않았다. 삼국유사는 단군 신화를 수록했고 고조선 계승의 시기에 신화 전설을 수록했다. 이런 식의 특징과 성격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죠. 이 표 한번 여러분들 빈칸 채워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 두 책을 비교하는 것도 나오지만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 요거. 같은 시대에 쓰여진 일현의 삼국유사와 이순유의 제왕운기의 공통적인 특징을 묻는 문제도 잘 나옵니다. 거기 삼국유사랑 제왕운기 이 비교하는 표 아래에 제가 공통으로 또 적어놓은 그 글이 있죠. 단군 고조선을 내세우는 역사의식은 뭐를 극복하기 위한 원간섭기를 극복하려는 자주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단군이 우리 민족의 시조라는 역사의식을 강조하여 민족의 자긍심을 향상시켜 원의 간섭을 극복하려는 자주의식이 돋보인다 라고 하는 이 말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4개의 역사책을 살펴봤죠. 문벌귀족 지배기에 김부식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하고 개경파 문벌귀족의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 썼던 합리주의적 유교 관점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 그리고 무신집권기 때 이규보가 몽골과의 항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긍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내세우고 주몽의 이야기를 기록한 동명왕편, 그리고 원간섭기에 훼손되어가는 고려의 자주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련이 쓴 삼국유사와 이승유가 쓴 제왕운기, 이렇게 봤죠. 삼국사기, 삼국유사 비교하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공통점 파악하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역사책은 누가 언제 왜라는 관점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불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